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홍콩 연기금과 미국 국채에 관한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아, 네. 그 무디스가 미국 국가부채 등급을 조정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면서 홍콩의 어떤 독특한 연기금 규정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네. 당신께서 주목하신 이 자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홍콩의 강제적립식 연금, MPF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의 특정 규정입니다. 규정이요. 어떤 규정이죠? 그러니까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같은 단일 발행기관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요. 그 발행처, 여기선 미국 정부죠. 이 발행처가 홍콩 당국이 승인한 신용평가서로부터 최고 등급, 그러니까 AAA나 뭐 동급, 이걸 받아야만 해요. 와,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네요. 그렇죠. 아주 엄격하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무디스가 미국 등급을 내리면서요. 네, 맞아요. 무디스가 내려버리니까 이제 홍콩이 인정하는 평가사 중에 미국의 최고 등급을 주고 있는 곳이 일본의 R&I라고 딱 한 곳만 남게 된 거예요. 아, 딱 한 곳이요. 네. 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Inc. 여기요. 야,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뭐 가장 안전자산 중 하나인 미국 국채가 홍콩의 이 좀 특이한 규정 때문에 갑자기 위험자산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만약에 그 R&I마저 등급을 내린다. 이러면 규정상 홍콩 MPF는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량으로요. 그 규모가 상당한가 보죠. 네, 이게 MPF 총 운용 자산만 해도 미화로 약 1,66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미국 국채를 담을 수 있는 채권형 펀드나 혼합자산 펀드 규모만 봐도 작년 말 기준으로 4,840억 홍콩 달러, 그러니까 미화로 한 620억 달러 정도 돼요. 와, 620억 달러면 정말 큰 규모네요. 네, 결코 작지 않죠? 그러니 뭐 당연히 운용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홍콩 투신운용협회 HKFI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연기금 관리 당국인 MPFA랑 금융서비스 재무국 FSTB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요청을 하고 있나요? 미국 국채에 한해서는 AAA 바로 아래 등급, 뭐 예를 들면 AA 플러스 등급 이라도 투자를 허용해달라 이런 예외 규정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현재 규정이 너무 좀 경직적이다 이런 문제제긴 셈이죠. 그렇군요. 당국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혹시 뭐 R&I가 등급을 내릴 경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걸 좀 언급했나요? 아니요. 현재 MPF의 입장은 일단은 R&I가 여전히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 당장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 정보예요. FSTB랑 MPFA 둘 다 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대비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허허, 일단은 그냥 R&I의 결정에 모든 게 달린 약간 그런 상황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다행히 R&I는 당분간 등급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R&I의 수석 애널리스트 하라 카주키라는 분이 지난 2월에 AAA 등급이랑 안정적 전망을 확인한 이후에 뭐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시 방편일지는 몰라도 일단은 한숨 돌린 셈이네요. 네, 하지만 뭐 근본적인 의존성 문제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문제가 얼마나 홍콩에 좀 국한된 이야기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블룸버그 보도 이후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아주 잠깐 반응하긴 했는데 뭐 큰 변동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홍콩 MPF처럼 미국 국채 투자의 특정 신용등급 유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즉 이건 홍콩의 그 독특하고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낸 좀 특수한 위험이지 이게 뭐 글로벌 차원의 국채 매도 압력으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겁니다. 하긴 피츠는 이미 작년에 미국 등급을 강등했었죠. 네, 맞아요. 작년에 이미 내렸었죠. 결국 이게 2000년에 도입돼서 홍콩 근로자 한 470만 명 정도가 가입된 MPF 시스템, 이 고유한 규정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내용은 미국의 신용등급 변화라는 이런 거시적인 사건이
어떻게 홍콩이라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규제와 만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잠재적 위험을 촉발하는지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R&I 덕분에 당장은 뭐 위계가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구조적인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는 시사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조차도 특정 지역의 법규나 규제 환경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거시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콩처럼 각자 고유한 투자 규정을 가진 다른 국가나 기관들은 앞으로 글로벌 신용 환경에 변할 때 시장 전체와는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될까? 이런 점이 있고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홍콩 당국이 미국 국채 같은 이런 글로벌 표준 자산에 대해서 좀 이례적으로 엄격했던 그 등급 요건을 혹시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